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입니다. 오늘은 댓글 문의 주신 것 중에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문의를 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펀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할 수 있었던 펀드와 방식은 똑같다. 그러니까 펀드 가입하듯이 이 코스닥 벤처펀드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펀드명이 있어요.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기존 펀드랑 이 펀드의 차이점은 뭐지?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펀드는 공모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벌써 공모주 얘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파요. 공모주가 뭔데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주식을 거래하고 싶으면 거기 상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 기업이나 다 상장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능한, 좀 안전한, 좀 대단한 이런 회사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자본 규모가 더 크고 좀 더 튼튼한 기업들이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겁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장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걸쳐서 규모가 성장하고 커졌을 때, 이 시장에 끼어들어서 이제 자금을 모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모주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상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거기에 상장되기 전에 그때 공모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이거를 상장되기 전에 아파트 분양받듯이 이 주식을 사면 좋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식 채널이라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공모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JTC도 있고 케어랩스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 기업 뭐 JTC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 기업의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희망 공모 가격이 6,200원에서 7,600원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정은 3월 27일이면 끝나요. 지금은 4월 달이니까 이미 끝났겠죠. 그래서 상장 예정일이 4월 6일이니까 이미 상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JTC라는 기업을 보고 있고요. 공모가는 7,600원이었었습니다. 이 기업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네, 여기에 JTC라고 검색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빨간색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올랐고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15,000원이에요. 그죠? 이 가격은 15,000원인데 아까 이 가격 공모 가격은 얼마였죠? 7,600원이죠. 그러면 한 2배 정도 올랐네요. 요게 공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모주가 모두가 다 그렇게 가격이 다 튀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있고 바로 막 2배, 3배, 뭐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뭐 이렇게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보통 패턴이 공모주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경향이 더 많았던 게 보통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내가 공모로 샀는데 요게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떨어졌다가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냥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상장 폐지되는 것도 있고 뭐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보통 가격이 올랐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아파트 분양받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애경산업이라고 있는데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공모가 3월 22일 날 상장했죠. 그 전에 공모가는 34,000원 정도 됐었어요. 29,100원에서 34,100원 정도 하니까 한 34,100원이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현재 가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경산업 이렇게 상장되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상장일로부터 해서 상장일날 가격이 종가가 3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44,000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애경산업이 공모가가 34,00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은 44,000원이에요. 그럼 되게 많이 올랐죠. 한 30% 오른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 올랐죠. 요게 바로 공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일반 주식을 사서 요게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모주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좋죠.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거죠. 네이버 상장될 때 샀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얼마나 잘 되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카카오톡이 되게 잘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요게 이제 딱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예상해서 공모주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모주가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공모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이 공모를 할 때 기관이 50%를 살 수 있었고요. 일반 투자자는 20%밖에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카카오톡에다가 100만 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해도 100만 원 투자해 봐야 일단 20만 원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사람들이 이걸 공모를 많이 하겠다고 모집이 되면은 20%도 못 사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20만 원도 주식을 못 사요. 그냥 10만 원밖에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공모주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모주에 이렇게 30%나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요 기간의 비중을 줄이고 요 펀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현행법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주식을 공모로 사려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옛날에는 뭐 한 10만 원밖에 못 샀다라고 하면 요 공모주 펀드에다가 사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공모를 하려고 했으면 에이씨, 내가 그냥 일반 그냥 공모주를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펀드 가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게 요번에 이 코스닥 벤처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막 너무 복잡하고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공모주 펀드가 주식 거래를 할 때 그냥 일반 주식을 사는 것보다 되게 매력적이다. 아파트 분양받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어도 공모주 펀드에 1,000만 원을 다 살 수가 없다. 공모 주식을 1,000만 원을 다 살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걸 막 몰리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라는 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내 돈을 전부를 살 수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코스닥 그럴 거면 이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코스닥 벤처 펀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규제를 좀 완화해서 공모주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 펀드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코스닥 좀 지원을 할 테니 이 코스닥 펀드를 좀 많이 가입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상품 설명이 좀 됐을까요?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 펀드가 정말 제가 이런 장점과 매력들을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이 펀드에 100만 원을 다 가입하면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공모주를 100%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30%만 배정되는 거고, 우선 배정되는 거고, 요 코스피 이 펀드의 이 조건에 따라서 100%다 투자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여기 물론 이 소득공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범위가 좀 작아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펀드가 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 플러스라는 펀드, 그리고 삼성 코스닥 벤처 플러스 펀드, 그리고 KTB 코스닥 벤처 펀드, 이 세 가지 펀드 중에 하나를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공모주를 산다고? 공모주를 100% 산다고? 못 사요. 100%. 뭐 한 30% 40% 이 정도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그게 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공모주의 30%를 사는데 나머지 돈은 중소형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펀드는요. 요 두 번째 펀드는 뭐냐면 공모주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나머지 돈은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에 투자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좀 더 공격적이고 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 공모주 외에도 전환 우선주나 요 다양한 투자 방법에다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파생적인 느낌이 좀 나죠. 얘는 좀 이 컨셉에 맞게끔 지금 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컨셉에 맞게끔 나온 펀드고요. 얘는 약간 좀 그나마라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약간 특이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전한 거 얘.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 언제나 오르고 내려요. 근데 다만 코스피에까지 투자되다 보니까, 우량한 데 투자되다 보니까 이 내가 자금을 담을 때 좀 안정적인 자산을 좀 더 담는다라는 의미지, 얘가 더 안전하니까 얘가 또 수익이 좀 더 좀 안정적으로 날 거야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산 자체가 코스피 회사를 산다라는 거니까 코스피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의미인 거지, 셋 다 불안한 건 사실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좀 컨셉에 제일 맞다. 요 현대인베스트가 제일 컨셉에 맞다. 그리고 얘는 좀 컨셉과 유사하지만 이렇게 코스피까지 투자한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하게 운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하시면 되겠죠. 요거 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 플러스 요걸 기점으로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죠. 근데 요걸 담고 요걸 담거나 요걸 담고 요걸 담거나 밑에 걸 담거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대를 담고 삼성을 담거나 현대를 담고 KTB를 담거나 이렇게, 아니면 그냥 현대만 담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있는 겁니다. 요거의 출처는 삼성증권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고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코스닥 벤처 펀드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드리고, 펀드가 총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공모주를 다 100%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그 3개가 그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상품 설명은 다 끝났어요. 공모주 되게 매력적이에요, 정말. 공모주를 살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공모주 사기가 번거롭고 내가 100% 투자했다고 다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펀드를 가입하나 내가 공모주를 청약하라고 하나, 그 노력 대비해서 그런 보여지는 공모주를 구입하는 이 조건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냥 벤처펀드 사고 말지 공모주 청약하느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이 공모주 펀드가 매력적이다라는 설명들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남아 있는데, 이 상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건데, 소득공제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시냐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16.5%예요. 그러니까 15% 세율 구간에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16.5% 구간에 다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4천이다 그러면 한 16.5%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그 10%니까 1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16.5% 하면은 1.65%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투자해도 1.65%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거기다가 이걸 3년을 묵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은 걸 도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1.65%? 이거 약간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득공제 부분들 신경 안 쓰시고 1.65%인데 그냥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공모주를 살 수 있다? 요 정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작죠, 범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니까 300만 원이죠. 그거 300만 원 이상 소득공제 안 돼요. 이게 한도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한 1억 투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더라도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금 쪽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얘기할 게 좀 많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스닥 벤처펀드는
공모주를 투자하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 소득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범위가 작으니까 크게 마음을 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에 대한 이 가입하는 요 펀드는 3개가 있는데 요건 가입하는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왼쪽 하단 네모에서 펀드 찾기를 통해서 펀드를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 3가지 펀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다가 검색에다가 요 정도만 검색해서 검색하면 나오죠. 여기 있는 펀드들을 가입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면은 A2형, C2형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거 있죠. 요 C2 요걸 가입하거나 A2 네, 요걸 가입하거나 이렇게 가입하시는 겁니다. A는 선치고 뭐 C는 후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둘 중 아무거나 가입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셨던 펀드 삼성 코스닥 벤처 펀드 요거는 아직 검색이 안 돼요. 네, 요거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있다가 검색하시면 그때부터 나오실 거예요. 지금은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KTB 요 펀드는 네, 여기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 A2형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C2형을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 눌러서 가입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상품 설명 드렸어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펀드 가입하듯이 똑같이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 상품도 설명을 드렸어요. 추천 상품은 이렇게 3개 펀드가 있는데 이렇게 3개 펀드가 있죠. 이 3개 펀드가 있는데 네, 요거 가입하시면 된다. 현대 인베스트 벤처 기업 플러스 요걸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요 삼성 코스닥은 요 코스피까지 투자하니까 좀 우량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더 공격적이다. 약간 이렇게요. 공격적이다, 안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수익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담는 자산 자체가 코스피를 담는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을 담는다.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요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거죠. 요게 요렇게 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를 가지고 개인적인 제 설명을 개인적인 제 소견을 좀 드릴게요. 저는 주식 거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를 여러 번 거래도 해봤고 공모주에 대한 움직임들을 많이 봤어요. 뭐 옛날에 뭐 삼성 SDS, SDI, 네. 요게 청약이 엄청나게 몰려서 이게 아니네요. 저 최근 걸로 해야 되겠다. 뭐였더라? 잠시만요. 제가 그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네, 됐어요. 티슈진으로 상장했다가 지금 현재는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이름이 바뀐 데가 있는데 얘가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지금 현재 가격을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현재는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주 패턴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이게 싸니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보통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자마자 공모가가 이 가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도 있지만 공모라는 게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라는 주식들이 다 그 뭐 당연히 잘 될 것 같고 이제 상장됐는데 앞으로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일단 샀는데 사자마자 무조건 가격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모주라는 게 보통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도 주식을 일단 해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공모주로 사는 게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먹는다?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공모주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살 수 있으면 제가 또 그 기업을 잘 알고 있으면 공모주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 벤처펀드가 내가 사고 싶은 공모주를 사는 거는 전적으로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공모주를 사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사고 싶은 공모주를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좀 크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네.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담는 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펀드 매니저도 공모주를 운영할 때에도 좀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거, 이런 것 위주로 살 거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그런 공모주 위주로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니까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는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막 뭐 네이버 이런 거 사는 거, 뭐 카카오톡 이런 걸 사는 거, 이런 것처럼 뭐 넷마블 이런 걸 사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소소하긴 한데 그래도 중소형 펀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정도의 펀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쪽으로 펀드 설정액이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는 좀 기대가 되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막 몰리고 있는데 지금 사서 한 15% 20% 정도 수익 나면은 바로 매도해 버리는 이렇게 좀 단기 운영하는 단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년 미만이더라도 그냥 내가 막 이 펀드에 돈을 넣었는데 한 20%막 15%이 정도 달성되면은 바로 팔아버리는 요런 정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펀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방송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실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상담 드리면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설명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하는 이 펀드는 중소형 펀드보다 좀 낫다. 그리고 괜찮긴 하지만 '와 이거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펀드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